어서 오세요. 이렇게 한밤에 민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인을 업은 사내 이야기입니다. 정겨운 옛 이야기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사람을 업어 물을 건너게 해주는 월천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리가 놓이지 않은 길이 많아 물 깊은 강에서는 뱃사공이 노젓는 나룻배를 타고 건넜고, 얕은 개천이나 물살이 센 여울에서는 다른 사람 등에 업혀 건너가야 했습니다. 월천꾼들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여름철이 되어 개울물이 불어나거나 물살이 센 곳에서 일했고, 또 겨울에는 얼음이 단단하게 얼기 전과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이면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업고 거센 물살과 차가운 물을 건너야 했기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월천꾼이 수많은 사람을 등에 업으며 살아가다가 단 한 여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처음 사내 등에 업혔던 그날 이후 운명 같은 사랑을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사랑을 이루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 시절 그 여울가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 경기도와 한양을 잇는 길목에는 제법 넓은 여울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얕은 개울이었지만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순식간에 사나운 짐승처럼 변하는 곳이었지요. 그 여울가에는 강무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28, 키는 장정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어깨는 마치 장독대처럼 넓었으며 힘은 장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이 힘들면 무성을 찾았고 나무를 옮길 일이 있어도 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시작되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이제 무성이가 바빠지겠구먼. 무성은 사람들을 건네주는 월천꾼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버지 역시 월천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겨울날 얼음이 녹은 여울에서 사람을 구하다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 무성은 15살이었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업는다는 것은 몸만 옮기는 일이 아니란다. 그 사람의 두려움까지 함께 짊어지는 신중한 일이야. 무성은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개울로 모여들자 여울은 점점 거칠어졌지요. 무성은 물에 젖지 않도록 어깨까지 오는 가죽 바지를 입고 물살을 살피고 있었는데 멀리서 가마 한 채가 보였습니다. 가마 앞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비가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월천꾼 어디 있어? 무성이 손을 들어 보이자 노비는 물살이 세워진 여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이구먼. 물이 너무 불었네. 건너갈 수 있겠나? 오늘은 걸어서 건너기 어렵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의 발이 살짝 들리더니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색 치마에 비를 맞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지만 단번에 양반집 교수인 걸 알았지요. 그녀는 잠시 여울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는 없습니까? 여긴 물이 얕아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아가씨, 오늘 안에 도착하려면 건너기는 해야 합니다요. 어쩔 수가 없군요. 조선시대 여성들은 아무 데서나 신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외간 남자에게 벗은 발을 보여주는 것은 금기시하였지요.
자신의 발을 보여준다는 것은 곁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니까요. 또 등에 업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무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어느새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무엇이죠? 강무성입니다. 매일 이곳에 계시나요? 물이 불어나면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비는 그쳐 있었고 마침내 여인이 결심한 듯 말했지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무성은 등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등에 몸을 기댔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인을 업은 무성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이도 업어보았고 노인도 업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업어보았지만 자신의 심장이 이리 빠르게 두근거리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치마가 젖지는 않겠지요? 무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물에 빠질지언정 치맛자락은 지켜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솟음치는 물소리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무성은 천천히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차가운 물살이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돌틈 사이로 흐르는 물이 발목을 마구 흔들었지요. 여인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무섭습니까? 조금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리 자신하십니까? 무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여울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몇 사람이나 업어보셨습니까? 세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몇 번째쯤 되나요? 첫 번째입니다. 어머, 정말입니까? 무성은 장난스럽게 대답했지요. 오늘 처음 업은 사람이니 첫 번째입니다. 여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깐 나누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잘 웃고 따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무성의 가슴에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요. 그날 저녁, 무성은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또 생각났습니다. 옥색 치마를 입은 그 여인 말입니다. 자신의 어깨를 붙잡던 그녀 손끝의 온기가 자꾸 느껴졌지요. 사람의 인연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 잊으려고 하면 더 또렷해졌고, 붙잡으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의 물처럼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강무성은 그날 이후 여울가에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기울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마지막 길손이 지나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지요. 눈치 빠른 주모가 물었습니다. 무성이 좀 이상하구나. 요즘 여울에 금덩이라도 묻어두었느냐? 무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전에는 해만 지면 집으로 가던 녀석이 요즘은 달이 떠야 들어오니 하는 말이지. 혹시 여울 건너편에 마음을 두고 온 것 아닌가? 아, 아닙니다. 월천꾼이 물에 빠진 모양 같은데? 제가 물에요? 그래. 근데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아무래도 사람에게 빠진 것 같구나. 여울가에는 밤안개가 내려앉아 모두가 고요한데 무성이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리길을 걸어도 아무 일 없던 무성이 고작 한 번 스친 인연 때문에 말입니다. 여울을 지키며 살아온 28해. 그날의 옥색 치마 여인만큼 오래 마음에 남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요.
비는 그쳤지만 여울은 여전히 물이 많고 험했습니다. 무성은 아침부터 돌멩이를 이리저리 옮기며 물길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가마 한 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성의 손이 멈췄고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가온 가마의 발이 거치며 무성이가 밤새 그리워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뵙게 되었네요. 무성은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업어주실 수 있겠어요? 무성은 기다렸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서 올라오십시오. 잠시 머뭇거린 그녀는 지난번보다 덜 긴장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지요. 첫날에는 낯선 사람의 등에 몸을 맡기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울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하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건너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에 가려고 건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려고 또 다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찾아 건너가지요. 그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3살 때부터 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오래요? 예,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물소리가 친구처럼 들립니다. 그녀에게 들리는 찰랑거리는 물소리는 묵직한 사내의 발걸음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바위같이 든든하고 편안한 당신 등이 많이 생각났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자주 여울을 찾았지요. 사흘에 한 번씩 또는 닷새 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성이는 그렇게 그리던 여인을 자주 보게 되니 꿈만 같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너무 자주 반복되었지요. 그녀는 여울가에 올 때면 작은 보퉁이 하나를 꼭 껴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찹쌀떡이 들어있었고 어느 날은 약과가 들어있었지요. 또 어느 날은 말린 대추가 들어있기에 무성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가씨께서는 혹시 이곳에 어떤 일을 보러 오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을 보러 오지요. 무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마을 장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올만합니다. 반대편 마을에 있는 장터가 더 큰데 말입니다. 저는 이쪽 장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무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막의 주모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모는 막걸리 잔을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성아, 네 눈은 사람을 없는 데만 쓰는 모양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가씨가 진짜 장만 보러 오는 것 같으냐? 무성이 큰 눈만 껌벅거리며 답하지 못하자 주모가 웃었습니다. 장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러 오는 것이야.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러자 주막에 있던 어떤 노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쟁이 월천꾼 즐기듯 하지 말거라. 그 말뜻은 안 되는 일을 쓸데없이 하지 말라는 뜻이라 무성은 민망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여울가 느티나무 아래에 그녀가 서 있었는데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종이를 날려버리자 무성이 얼른 종이를 주워보니 안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지요. 물은 흘러가도 마음은 머무른다. 무성은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시를 참 잘 쓰시는군요.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또 그녀는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더니 젖은 모래 위에 이런 글자를 썼습니다. 강무성. 그러자 무성은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리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울가 작은 정자로 뛰어들어 비를 피했지요. 무성은 젖은 장작으로 익숙하게 불을 피웠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불을 쬐었습니다. 잠시 후 무성이 작은 병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막걸리였습니다. 그녀가 놀라는 듯 물었지요. 설마 술을 드시려는 것입니까? 네,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막걸리 한 잔이 좋습니다.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무성은 웃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오늘 한 모금만 드셔 보십시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자 얼굴이 금세 빨개졌습니다. 무성이 웃음을 참았지요. 왜 웃으십니까? 얼굴이 홍시처럼 변했습니다. 놀리지 마세요. 눈을 살짝 흘기는 그녀를 본 순간 무성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쁘구나.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선한 그녀가 한없이 따뜻해서 그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만 가졌었는데 그녀 역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글 잘 읽는 선비들, 집안 좋은 자제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무성과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여자로 대하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했지요. 그와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를 업고 무성이 여울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용솟음치기에 엎혀있던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무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동조차 없이 오직 돌과 물살만 보며 걸어나갔지요. 여울을 다 건넌 뒤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무성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겁먹은 사람을 업고 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더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꿋꿋한 사내구나.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온 뒤였는데 두 사람은 함께 물이 잔뜩 부른 여울가를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녀의 꽃신 한 짝이 돌뿌리에 걸리더니 벗겨지며 물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나, 내 꽃신. 그녀가 놀라 외치자 무성은 망설이지 않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꽃신을 붙잡은 뒤 흠뻑 젖은 채로 돌아왔지요. 놀란 그녀가 물었습니다. 어머나, 너무 위험했어요. 고작 꽃신 하나 때문에 물속에 뛰어드신 겁니까? 무성은 젖은 옷에 물기를 털며 웃었습니다. 꽃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에요? 아가씨께서 슬퍼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꽃신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뒤척였습니다. 자꾸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울을 걷던 모습, 젖은 머리카락, 투박한 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진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맴돌았지요. 며칠 뒤 그녀 집안 어른들이 한양의 양반가와 혼담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여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일부러 여울을 찾았습니다. 붉어진 노을의 무성은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있었지요. 예, 오셨습니까? 아가씨. 사람들이 저마다 이유가 있어 여울을 건넌다고 하셨지요? 그럼 저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 같습니까? 무성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모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무성아, 월천꾼처럼 다리부터 걷지 말거라. 그러자 무성은 귀가 빨개지며 당황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너무 미리 서둘지 말라는 뜻을 알아듣고는 그녀는 피식 웃었지요. 잠시 후 그녀가 정색을 하고는 왜 그리 눈치 없냐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오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무성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쳤지요. 나야말로 당신을 매일 기다립니다. 그대도 정녕 내 마음과 같은가요? 그러나 그 순간 여울 위로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의 치맛자락이 흔들렸지요. 그녀는 말끝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말씀드리겠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혼례 날짜가 정해지자 그녀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말입니다. 그날 석양이 질 무렵 개울가를 찾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성에게 말했지요. 오늘은 저를 업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혼자 건너가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여울가에서 천천히 꽃신을 벗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 발끝을 적셨지요. 조선의 여인에게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내어주겠다는 뜻이었지요. 무성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몸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외간 남자 앞에서 여인이 맨발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물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자 무릎까지 차올랐고 거센 물살이 그녀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물살에 흔들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자 놀란 무성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아가씨, 정말 위험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잠시 입술을 깨물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집안 어른들이 시키는 혼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곳에 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지요. 제 아버지는 이미 제 혼인을 약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대는 한양의 양반과 자제입니다.
무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집안은 우리 집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은 몰락했어요. 아, 그래서 저를 시집 보내라는 것이지요. 무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울 위에 작은 파문이 번져갔지요. 아가씨, 저는 그만요. 오늘은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울가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물은 쉼없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무성은 매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나타날까 싶어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여울을 지켰지요.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나 봅니다. 며칠 뒤 그녀 집안에 큰일이 닥쳤지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집안 형편은 훨씬 어려워졌지요. 집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혼담 이야기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혼사는 없던 일이 되었지요.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아야 했고 그러려면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여울을 찾아가려 했지요. 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모셔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마음은 여울로 향했지만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여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일을 부탁받고 인근 마을에 갔던 것이었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 여울가에 앉아 기다리다 돌 하나를 집어들어 물속에 던져놓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무성 씨, 다시 올게요. 꼭이요. 그녀는 들고 온 작은 보퉁이를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퉁이 안에는 그녀가 직접 지은 시 한 편과 비단 손수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물이 불어나면서 보퉁이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가 버렸지요. 다음 날 무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여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 달포가 지났지요.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주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요. 무성아, 꽃신 아가씨가 떠났다는구나. 무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 돌아온답니까? 주모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앉았습니다. 모르겠다. 그날부터 무성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울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람들을 업어날랐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겨울이 지나고 여름으로 접어들었지요. 장마가 시작되자 여울의 물살은 점점 거세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요. 사람 살려! 무성은 곧장 강가로 내달렸지요. 상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반대편에 고립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성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묶자 주변 사람들이 그를 긋고 말렸지요. 무성아, 안 된다, 안 돼. 오늘은 너무 위험해.
하지만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업고 나르고 다시 돌아와 또 한 사람을 업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를 오갔지요. 그러던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급류에 떠밀려 흘러오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무성아, 피해, 어서!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나무가 그의 몸을 그대로 덮치자 순간 거센 물살이 그를 집어삼켜버려 그의 모습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먼 곳으로 이사한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그 월천꾼 총각 말입니다. 장을 다녀온 하인이 숨을 고르며 말을 잇는 순간 그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바느질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요, 네? 모두들 죽었다고들 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마찬가지였고 그녀는 결국 여울로 돌아갈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행히 그는 하류의 바위에 걸려 목숨을 건졌지요. 사람들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된 그는 큰 부상을 입고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갔지만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무성은 회복되는 한동안은 두문불출하고 집에만 머물렀지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사고에도 그는 여울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이 그곳에 뿌리를 내렸지요. 몇 해 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를 놓자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주막의 주모도 거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리를 놓아야 하지 않겠나? 아직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여울을 지키려 하느냐? 아직 여울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주모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세월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무성이에게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처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무성이가 워낙 착하고 성실하니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왔지요. 하지만 무성은 모두 정중히 거절하며 혼인하지 않고 대신 아이들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홍수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갔고 비가 오면 가장 늦게까지 여울을 지켰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월천꾼이라 부르지 않고 대신 여울지기라고 불렀지요. 그러는 사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 역시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쓰러진 어머니의 병수발을 드느라 혼인도 미뤘지요. 그러면서 집안의 빚도 조금씩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생각났고 개울을 보면 떠올랐지요. 꽃신을 손에 쥐면 가슴은 이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니? 차마 대답을 못하는 딸의 손을 어머니는 가만히 잡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후회 하나쯤은 품고 살아간단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한 채 보내는 후회는 남기지 말거라.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꽃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떠내려갔다가 무성이 찾아주었던 바로 그 꽃신이었지요. 그녀는 꽃신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겠다고, 돌아가서 그의 흔적이나마 느껴봐야겠다고요.
시간이 흘러도 그가 덧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절대 믿을 수도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지요. 때는 늦가을이라 산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근 7년 만에 다시 찾은 여울은 달라 보였습니다. 돌다리가 놓여져 있었고 물도 많았지요. 그녀는 그리도 꿈에 그리던 추억의 여울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건너십시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았지요. 강무성,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모습은 그대로였지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라 이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살아있었구나. 그래, 고마워요. 살아있어 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말은 못하고 눈만 커다랗게 뜬 그녀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그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가씨가 맞습니까?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무성씨. 무성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녀가 작은 보퉁이를 내밀자 무성이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꽃신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성이 물에서 건져준 바로 그 꽃신이었지요. 무성씨가 제게 주신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갖고 계셨군요. 이 꽃신이 저에게는 여울이었답니다. 무성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그를 바라보던 그녀가 곁에 조용히 다가와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업고 어디로 데려가실 겁니까? 무성이 젖은 눈을 들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업어서 건네드리지 않겠습니다. 응, 왜요? 무성은 말없이 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 위를 길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는 그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는 나란히 걸어갈 거니까요. 그녀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몰아쳤습니다. 전에는 여울을 건너려고 그의 등에 의지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손만 잡으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다리는 당신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업고 여울을 건넜지만 결국 내 마음을 건너게 한 사람은 당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느 강물보다도 더 넓고 깊은 그의 마음이 담겨있는 눈을요. 강물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나긴 기다림이 끝나고 대신 사랑이 두 사람 곁에 머물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여울을 함께 건너기 시작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지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평생 마음에 남으니까요. 이야기 속 두 남녀는 여울을 건넜지만 어쩌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울을 건너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아직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남아 계시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용히 그 이름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은 돈보다 결국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 자체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꽃신 한 켤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추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